어머니 애한테 왜 또 과자 주셨어요? 당분 많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끊은 순희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방금 전까지 손주 재우와 깔깔대며 놀았던 거실. 이제는 장난감만 어질러진 채 고요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 퇴직 후 여유를 꿈꿨던 노년이 어느새 무급 보육교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60대 시어머니들의 이야기. 오늘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하지만 수많은 할머니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서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순희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단둘이 지내는 생활이 조금은 지루했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재우 낮에는 할머니가 봐줄게. 걱정 마라. 첫 출근길, 아니 첫 손주 돌봄 출근길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전날 밤 장을 보며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한가득 샀습니다. 과일도 싱싱한 것으로 골랐고 새 장난감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 며느리가 재우를 데려왔을 때 순희 씨는 활짝 웃으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며느리의 감사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순희 씨는 뿌듯한 마음으로 손주와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때로는 7시가 넘어서까지. 손주를 돌보는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70대에 들어선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은 조금만 쪼그려 앉아도 삐걱거렸습니다. 재우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개구쟁이였습니다. 소파에서 뛰고 장난감을 온 집안에 흩뿌리고 밥도 한 숟가락 먹이려면 집안을 한 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차려 먹이고 낮잠을 재우고 일어나면 또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할미 배고파. 할미 심심해. 할미 저거 갖고 싶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리는 할미라는 호칭. 처음엔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재우를 데리러 올 때쯤이면 순희 씨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은 시큰거렸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잘 있었어, 재우야. 내일 또 보자. 현관문이 닫히면 그제야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볼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우리 손주인데 뭐.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순희 씨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 왜일까요? 순희 씨는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무릎에 찜질을 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우한테 뭐 먹이셨어요? 응? 점심에는 된장찌개 끓여주고 간식으로 과자 조금 줬는데. 왜? 며느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가공식품 최대한 안 주시라고요. 요즘 아토피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며느리가 이것저것 당부하는 게 많아서 다 기억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게. 미안하다. 할미가 깜빡했네. 근데 과자 한두 개쯤이야.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시니까 문제죠. 그리고 TV도 하루에 30분만 보여주시라고 했는데 오늘 재우가 몇 시간이나 봤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TV를 틀어준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계속 상대하기 힘들어서 잠깐 만화를 틀어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 된 걸까요? 요즘 육아는 어머니 때와 달라요. 스크린 타임 관리도 중요하고 식습관도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 하고. 며느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자식 셋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나한테 육아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들이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며느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오늘 뭐 먹였어요? 낮잠은 몇 시에 재웠어요? TV는 안 봤죠? 간식은요?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순희 씨는 마치 검사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신문을 받아야 한다니. 더 힘든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육아는 정말 예전과 달라요. 아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래, 알았다. 조심할게. 순희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자기를 낳아 키운 엄마보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며느리 손을 들어주는 아들. 며느리가 제시하는 요즘 육아법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인터넷과 육아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순희 씨는 경험만 있을 뿐 그런 이론적 지식은 없었습니다. 논쟁을 하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 내가 구식이지. 내가 모르는 게 많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계속 깎여 나갔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육아를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어느 날은 며느리가 육아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시간 되실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육아 트렌드 나와 있어요. 순희 씨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상은 30분이 넘었고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실천하라는 건가요? 됐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하지만 그 방식대로 하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순희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손주와 놀 때도 즐겁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또 뭐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시작했던 손주 돌봄이 이제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재우가 오는 날입니다. 서둘러 씻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재우가 오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일찍 맡기고 가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 알았다. 걱정 마라. 며느리가 급하게 재우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재우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밥을 해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을 챙기고 놀아주고. 그 모든 게 순희 씨의 몫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순희 씨에게 재우를 쫓아다니며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재우야, 천천히. 할미 못 따라가.
하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순희 씨는 헐레벌떡 뒤를 쫓으며 혹시라도 아이가 다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더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는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재우야, 한 입만 더. 응? 싫어. 30분 넘게 아이를 쫓아다니며 밥을 먹였습니다. 그 사이 순희 씨의 점심은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찬밥에 김치만 올려 대충 때우고 말았습니다. 오후에는 낮잠 시간. 재우를 재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등을 토닥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손을 잡아주고. 겨우 재우고 나면 순희 씨도 함께 잠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하고. 아이가 자는 그 짧은 시간이 순희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편히 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재우가 일어나면 다시 놀아주고 간식을 챙기고 또 놀아주고.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7시, 8시까지 연락 없이 늦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일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뿐 실제로 조금 더 일찍 오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순희 씨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저녁 시간이 늦어져 불평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은 언제 먹소?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올 거예요. 남편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던 집. 이제는 손주 때문에 저녁 시간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힘든 건 순희 씨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주 2회씩 만나 수다를 떨고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가끔은 남편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맛집 탐방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맡은 이후로 그 모든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순희야,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갈까? 남편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내일 재우 오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는? 주말에도 애들이 일 있으면 재우 맡긴대요. 남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순희 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취소하기 일쑤였고 전화를 해도 재우 울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순희야,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손주 봐주느라 시간이 없어서. 아이고, 그래?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나중에? 그 나중은 언제일까요? 순희 씨에게는 나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봄은 끝이 없었으니까요. 어린이집에 들어간다는 말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쉴 시간이 어디 있었나요? 다음 날이면 또 재우가 왔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순희 씨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가족이잖아. 참아야지. 하지만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속에는 서러움만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금요일에 재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가 결혼기념일이라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순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순희 씨의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몇 달째 미루다가 겨우 잡은 정형외과 진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 가는 날인데. 아, 그래요? 그럼 병원 다녀오신 후에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약속이 저녁 7시거든요. 순희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병원 다녀오면 오후 내내 쉬어야 할 텐데 그 상태에서 재우를 돌본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 내외의 결혼 기념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회식이 생겼다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친구 만남이 있다고. 아들 내외는 순희 씨에게 연락하면 언제든 재우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갑자기 야근해야 해서요. 재우 저녁 먹이고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10시쯤 데리러 갈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토요일 하루만 재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머리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오후에 2시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청은 끝이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때마다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하면 불효자식이 된 것 같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밖에서 뭐 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준비해간 이유식은 왜 안 먹이고 라면을 끓여 드신 거예요? 어머니, 제우 기침이 심한데 감기 걸린 거 아닌가요? 외출할 때 옷 따뜻하게 안 입히셨어요? 언제나 지적과 비난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성껏 돌봤는데 그 노고는 보지 않고 사소한 실수만 부각시켰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재우 봐주는 건 좋은데 너무 힘들구나. 그리고 내 와이프가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좀 검사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좀 예민한 건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건 엄마도 이해한다.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니. 하루 종일 애 봐주고 나면 녹초가 되는데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말만 하니까. 엄마, 와이프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애가 걱정돼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의 편이 아니라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순희 씨는 남편에게 푸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편의점인가 봐요. 필요할 때만 찾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참 고생이 많소. 우리도 이제 쉬엄쉬엄 살 나이인데. 하지만 남편의 위로도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은 순희 씨의 몫이었고 거절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가장 속상했던 건 명절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어서. 겉으로는 고마워하는 듯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순희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이집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들이 보는 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이 보는 게 좋다는 말은 결국 할머니인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 그게 좋겠구나.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바쳐 돌봤는데 결국 전문가만 못한 존재였던 걸까요? 더욱 기가 막혔던 건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그 말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재우는 순희 씨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반복되면서 이미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마치 무급 보육교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보육교사라면 최소한 퇴근 시간과 휴일이라도 보장되는데 순희 씨에게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너희 편의점이 아니란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 관계가 파탄 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를 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60대 시어머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녀 세대는 무료로 봐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60대 시어머니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손주 키우다가 병원 신세 졌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들었는데 정작 필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 3년 봐주고 나니 제 친구들은 다 떠났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이제 손주가 어린이집 가도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힘들어하는 모습을 알아채고 오늘은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는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이해입니다. 젊은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요즘 육아는 달라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할 이유가 될까요? 60대 시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를 모두 건강하게 키워낸 베테랑입니다. 비록 요즘 트렌드는 모를지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때로는 다른 방식을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주 돌봄은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할머니들도 자신의 건강과 시간 그리고 삶의 질을 희생하며 돌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일하고 육아하고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젊은 부모 세대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힘든 상황이라면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조부모 육아는 가족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소통은 쉽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기 어렵고 며느리는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젊은 부모 세대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둘째, 조부모 세대도 솔직해져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참다가 병이 나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 미리 소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어려운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호한 관계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넷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조부모에게만 육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 보장,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순희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말하면 순희 씨도 확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는 일 자체는 행복했으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겪은 무시와 상처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나를 존중해줬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재우를 돌봤을 거예요. 결국 필요한 건 돈도 대단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힘드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였습니다. 60대 시어머니들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고 노고를 인정해주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한 욕심일까요? 우리 사회는 효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어르신들을 도구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주 육아에서 그런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 뒤에 숨은 무례함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순희 씨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모라면 오늘 당장 조부모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들여보세요. 조부모라면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라면 주변의 순희 씨들에게 관심과 위로를 보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셨나요? 우리 집은 편의점이 아닙니다. 조부모는 무료 보육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손주를 돌보는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